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는 여전히 엄중하고 특히 내년에는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완수함으로써 저 개인적으로는 3년 임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해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저의 발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금보험제도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최근에 있어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정치적인 합의는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저희가 지난 2년 넘게 추진해왔던 금융안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큰 과업을 어떻게 이루냐에 따라 올해의 성과가 최종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제도적인 개혁만이 왕왕 성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사진에서 보시듯이 저희는 남들이 모르는 수없이 많은 훈련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올해에 추진했던 훈련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하는 합동훈련이라는데 뜻이 깊었고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위기 대응 훈련을 좀 더 진지하고 폭넓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 행동에 옮긴 한 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얘기를 좀 드리면 경제 분야나 사회 분야, 정치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6년이 되면 그리고 2027년이 되면 그 모든 1.0, 2.0 버전의 예금보험제도는 종식이 됩니다. 그래서 25년은 저는 준비하는 해다. 26년과 27년을 준비하는 첫 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첫 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하던 그 금융 안정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두 번째 맨데이트를 2025년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6년, 27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화두라면 화두겠죠. 그러니까 25년 판 금융시장 안정성 부문의 과제는 무엇인가? 특히 예보와 관련해서요. 첫째는 금융안정 개정이고 두 번째는 이미 뉴스화된 보호한도 상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일 것입니다. 그리고 RRP 제도라는 것은 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경우에 사전에 정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지난번 그 크레딧 스위스가 주말 사이에 순식간에 정리가 되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RRP 제도가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좀 더 저희 RRP 제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RRP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와 또 관련되는 기관들과 같이 실제로 훈련을 한번 해봤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RRP 제도의 심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그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새마을금고의 검사를 지원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는 저희 예금보험제도의 그 범위의 바깥에 있는 금융회사입니다만 정부와 함께 감독당국과 함께 비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저희의 역량을 활용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상호금융권, 예를 들면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대여섯 개의 상호금융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예금보험공사 말고도 예보가 한 대여섯 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이외의 예금보호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예금보험제도의 A와 Z를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하면서 필요한 예금보호 기능을 할 수도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훈련 등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두 번째는 저희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왕왕 예금자 보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금융계약자 보호 또는 금융 손실 보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있어서 예금이라는 금융상품 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예금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국민들을 도외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외국의 예보도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보호해야 되는 예금 상품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비해서 예금보험제도를 고칩니다. 지금까지는 뭐 예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다면 저희는 96년 설립 직후 1년 만에 예금자 보호 업무 외에 두 가지 업무를 새로 부여받습니다. 하나는 투자자 보상 업무, 그리고 또 하나가 보험계약자 보상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실상부한 예금,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계약자 보호 보상기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금만큼이나 증권권에 대한 저희의 준비태세, 또 보험권에 대한 저희의 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세계 최초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는 전 세계 금융이 디지털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존재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소비자 보호 분야를 계속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강조드렸던 그 기금 체제의 대전환이 저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6년, 27년의 그 기금 대전환은 거시적으로 보면 공적 자금으로 운영했던 예금보험제도의 종식, 또 자기 부담 원칙과 상호부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았던 예보 2.0 시대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가 적립한 돈으로 자기의 파산 위험을 대비하여 관계되는 예금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속한 업권이 십시일반으로 상호부조를 통해서 업권 내의 일은 업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금융안전 개정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최악의 경우 정부의 보증과 공적 자금의 투입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제일 먼저 금융시장이 불안해져서 특정 금융회사가 유동성의 어려움에 빠졌다면 그네들이 그동안에 적립해 놓은 십수조 원의 이 자금을 바탕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것이 소위 돈의 순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데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26년, 27년 이후의 새로운 예금보험제도의 규율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기금을 거의 45% 정도를 희생을 하고 55% 정도로 목표 기금의 수위를 낮춰서 지금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27년 이후가 되면 선진국 수준의 100%의 목표 기금을 겨냥해서 목표를 소위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의 예금보험 요율에 대해서 업권에게 이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이것의 그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가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26년, 27년까지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들은 그 공적자금 상환이라든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부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6년, 27년에 이제 사라지는 것이어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요율의 증가 없이도 기존의 지급 부담 수준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25년도의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된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도 우리 공사는 좀 더 스마트하게 일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예보의 디지털 전환은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보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어떻게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금융 안전과 계약자 보호에 쓸 것이냐고 하는 거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금 모니터링 제도라든가 AI 기술을 쓴 것들이 그런 것인데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면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저희는 그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해서 이것을 대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리스크 예측을 하는 모형이 한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여섯 개의 리스크 모델을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는 리스크 모니터링 어떤 예측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통합하되 각각의 기능을 살리고 그 관리의 가버넌스를 높일 것인가. 내부 통제와 ESG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스스로의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시스템과 ESG 프레임워크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우리 부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노력과 ESG 노력을 저희 차등 보험료율 제도를 통해서 반영이 될 때 그 하나의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의 미래의 비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통합된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 명실상부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한 리더십을 가진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2025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